안녕하세요. 도배사 배윤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에서 도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변화를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던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성적 맞춰서 사회복지학과에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제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얻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어진 기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것으로 얻은 기회를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취업을 앞두었을 때에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취업해서 매일매일 하게 될 일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바람에 자격증이 없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같은 복지 일이라도 정규직 조금 더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계약직으로 시작을 해야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보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랑 소통하고 관계 맺고 또 어려움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업무에 대한 평가도 꽤 좋게 받았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정규직 자리가 났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까지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어서도 물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조직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업무보다는 회식 자리에 참여해서 상사들 눈에 드는 게 더 중요하기도 했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선배들로부터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해,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마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이 조직에는 내가 별로 필요가 없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다른 누가 앉아 있더라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나서 사실은 다른 복지기관의 채용 공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팀이나 혹은 재단 같은 조금 더 처우가 나은 곳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았고 실제로 한 군데에는 자기소개서와 입사 지원서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입사 지원을 하려고 보니 내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데 처우만 좀 나은 곳으로 간다면 한동안은 만족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마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저는 누군가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나만의 기술을 가진 기술직 그리고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정직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한 결과 도배사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만족하면서 일했고 그 안에서 성장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도 처음 가보다 보니까 그 현장의 모습, 제가 일하는 환경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공사장 펜스 너머에만 존재하던 곳에 제가 직접 들어가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해서 SNS 계정을 만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때그때 드는 생각을 기록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청년이기도 하다 보니까 청년으로서의 이야기도 하게 됐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책 청년 도배사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쓴 책이라기보다는 건설 현장이라는 일터와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하고 성장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내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의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한 언론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내주신 곳도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사가 다음과 같은 제목이더라고요. 명문대 도배사, 스카이 도배사, 연세대학교 도배사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는 이런 악플들이 뒤따랐습니다. 학비가 아깝다. 학교만 보고 대학을 가니까 적성에 안 맞는 과를 잘못 선택했다. 학비 대준 부모님 등골만 흰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댓글들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보낸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전공 수업들, 전공이 아닌 수업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많은 활동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일했던 시간들, 그것들과 전혀 관련 없는 도배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경험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이나 직업만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면 그것이 꼭 돈, 일이랑 연관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효율적이다, 낭비다라고 하는 일이라도 제가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배에도 만족하고 있고 그 이전의 경험들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뭘까 한참을 생각해 본 결과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운 좋게 얻은 기회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던 10대 때의 제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던 대학생 때의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데 지금의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내린 것 같다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가? 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나중에 도배 봉사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면 이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될까 하는 합리화시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불편함은 해소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얘기의 내용은 다양했어요.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제 얘기를 듣고 용기 내서 도전하게 됐다는 분도 계셨고 또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과거에는 그게 부끄러웠다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 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른 일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던 차에 제 얘기를 듣고 아,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좋고 편한 일이구나 깨닫기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얘기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통해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받거나 또 반성하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일도 가치 있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부 흙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비가 오면 전부 진흙이 되는데 발이 푹푹 빠지거나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주 다니는 길목에 박스 쪼가리 하나, 돌멩이 하나 놓아서 밟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발이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널리고 널린 박스 쪼가리 하나 갖다 놓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잠깐의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크고 위대한 사람은 못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박스 쪼가리 하나, 돌멩이 하나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도움,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도배는 막바지 작업에 해당되는데 도배랑 비슷하게 막바지 작업에 해당되는 게 또 하나가 조경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에서 작업을 하면서 밖을 내다보면 점점 조경 작업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흙밭이었는데 길이 생기고 나무가 심기고 그리고 마지막엔 예쁜 조경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상층에 서 있으면 이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 건지도 보이지 않고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높이서 내려다보면 분명 길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서 한 구절 읽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은 평탄하고 이미 잘 닦여있는 다른 길이 많은데 굳이 스스로 진흙밭에 뛰어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춥고 힘들고 외롭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내가 직접 가보기 전까진 단단할지 미끄러울지 알 수도 없었다. 비가 와서 진흙길같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예쁜 조경은커녕 길이 만들어지기는 할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길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